당시에 2022년도만 해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연간 매출이 2조가 안 됐어요. 2조 정도 수준이었고 2023년도 매출이 4조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작년 5조 3천억이 나왔다는 거죠. 올해는 10조를 보니까 이게 주가 안 가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6조 추정한 증권사도 있었고 대체로 8조 얘기하고 회사에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매출 가져와서 10조를 줬는데 10조를 쓴 애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올해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출을 10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없어요. 빠뿌! 배터리 부장으로 불리는 이창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세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이창환 영업부장이고요. 이렇게 불리는 걸 몰랐는데 최근에 댓글에 올려 있어서 들으면 좀 민망합니다. 네. 아니 요즘에 에코프로 200만 원 설을 외치셔가지고 아주 핫해지셨어요. 그게 그 환경에서 이제 그 밸류 계산을 해보니까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가치를 이제 2027년도 기준으로 산정해 보니까 한 182만 원이 이제 그 중간가치가 나왔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자회사들 할인율에 따라가지고 쭉 나눠가지고, 뭐 하단은 한 140만 원대에서 상단은 이제 242만 원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갖고 잡아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방송이 좀 세게 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 방송은 하단과 상단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로직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가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리튬 가격이 변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연도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달라진다든지 이러면은 그 에코프로에 대한 밸류에이션, 또다시 밸류에이션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서 산정해서 결과 끝값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산정 과정을 공개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최종 목표가보다도 뭔가 약간 타당한 근거가 네, 있다. 나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공개되는 거를 위주로 최대한 객관화하려고 했던 거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에 들어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요즘 이제 조정 좀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82만 원 갔다가 60만 원 전 한번 깨졌다가 다시 이제 7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60만 원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싼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MSCI 편입이 결정되는 날이 5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일까지는 이 결정 여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고,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좀 꼬인 것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SG 사태라고 얘기하는 문제들과, 그리고 어제는 이제 바이오니아 쪽에서 상한가 던 종목이 한가 나오면서 거기 또 신용이 많다 보니까 좀 다른 종목들을 여파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신용장고가 20조가 넘어갔다가 18조 중반까지 급격하게 1조 5천억 이상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멀쩡한 종목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나온 이후에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지금 타겟이 에코프로 BM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도 리포트, 그리고 투자액의 하향 리포트들이 좀 쏟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2차전 대장주들의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수가 많이 밀리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다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그 저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상으로 내일 옵션 만기 끝나고,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CPI 지표 발표하고 12일에 MSCI 그 편입에 대해서 코스모 신소재 금양 에코프로 발표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가 끝나서 단기 저점은 이번 주 목금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이 밸류 논란의 그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실적 추정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실적을 어떻게 부장님께서는 보고 이제 산출하신 건지. 네, 일단은 그 에코프로를 이해하려면 에코프로 자회사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요. 이 자회사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우선적이고, 거기엔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CNG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거는 결국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핵심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BM도 중요하지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가 확 달라지거든요. 거기 핵심이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얼마를 추정하느냐. 그래서 그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협회에서 추정했던 게 2027년도에 대략 한 40에서 50달러.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 추정했던 게 대략 40
$6 정도? 장기적으로 에코프로에서 추정한 게 한 $30 정도 있는데 아마 그 논란의 리포트가 된 게 $8 추정한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가치는 뉴턴 가격,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합니다. 캐파가 명확하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71만 톤에 대한 캐파가 명확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극재 가격이 톤당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고 연도별 밸류에이션 매기면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에코프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오히려 연간으로. 그런데 실적은 2021년과 2022년 그 사이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을 했었거든요. 실적은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슬기투에서 2021년도 7월 달에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의 조합을 반드시 사자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때는 양극재 종목들을 박스권 갈 것 같다, 2, 3년 박스권 갈 것 같다고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당시에 2022년도만 해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연간 매출이 2조가 안 됐어요. 2조 정도 수준이었고 2023년도 매출이 4조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5조 3천억이 나왔다는 거죠. 올해는 10조를 보니까 이게 주가 안 가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6조 추정한 증권사도 있었고 대체로 8조 얘기하고 회사에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매출 가이던스 10조를 줬는데 10조를 쓴 애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올해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출을 10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그 10조 이상을 쓴 애널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저는 증권사가 못 봐서 좀 그게 좀 의아하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실적을 시장에서 매출을 한 2조 봤던 거를 이게 5조 이상 나와버리니까 그만큼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설명 못 하는 거죠, 지금 증권사는. 왜냐면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실적 추정을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에코프로 비행 가치를 먼저 좀 따져보면은 에코프로 실적 가이던스 올해가 이제 10조고 영업이익률이 7% 잡으면은 올해 한 7천억 정도 보고 한 8% 나오면은 8천억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작년에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 배수가 40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연도별로 5배를 할인을 해서 올해는 35배, 내년에 30배, 25년도에 25배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이제 캐파가 2027년도에 71만 톤이 기본 가이던스인데 이게 2026년도에 조기 캐파가 완성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와 27년도를 밸류에이션을 20배로 동일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2026년, 2027년? 네, 그거는 20배로 동해 준 게 원래 2027년도가 70만 톤 캐파 완성을 예상했는데 이게 한 해 빨라질 것으로 지금 최근에 전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그 캐파가 1만 톤당 일단 매출을 5천만 원으로 잡아요. 그러면 10만 톤당 5조가 되겠죠. 또 올해 캐파가 19만 톤이니까 뭐 9조 5천원이 될 텐데 회사도 10조를 얘기했으니까 판가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포스코 퓨체의 에코프로 양극재 판가가 톤당 6,500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넣으면은 또 밸류가 또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넣느냐 6,500만 원 넣느냐 또 달라지고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거 지금 제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연도별 그 매출이 작년에 이제 캐파가 18만 톤이었는데 수율이 다 아직 안 올라오고 공장이 불둔하고 그래서 실제로 10만 톤 돌아갔어요. 10만 톤 넘게. 그래서 매출이 5조 3천원 나온 겁니다. 18만 톤이면은 9조 나와야 되는데 9조가 아니라 하반기에 완공이 좀 덜 되고 수율이 덜 잡혔고 5천 공장 불둔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수율 문제 때문에 5조 3천억이 나왔던 것이고요. 올해 19만 톤인데 회사에서 10조를 얘기를 했고 7% 잡으면은 영업이익이 7천억이니까 시가총액이 24조 5천억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24만 원대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 28만 톤이고요. 2025년도에 40만 톤, 2026년도에 55만 톤, 2027년도에 71만 톤인데 이게 이제 71만 톤이 2026년도에 조기 완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27년도를 70만 톤을 가정하고선 계산해서 톤당 그 양극재 가격을 5천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영업이익률을 제가 하방송에서는 2024년까지는 7% 잡았다가 2025년부터 10% 잡았었는데 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을 하이 싱글 디짓으로 뭘로요?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한 8에서 9% 정도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8%로 2025년부터는 분기 영업이 8.6도 나왔으니까 8% 정도로 잡아서
그래서 시가총액을 좀 계산해 봤습니다. 표를 보면은 양극재 가격이 톤당 5천만 원일 때 2025년도 기준으로는 그 영업이익이 대략 2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 대해서 25배 주면은 그 40조 정도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주가로는 39만 4천 원이 나오고 26년도 55만 톤 기준으로는 대략 그 44조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고 27년도 기준으로는 70만 톤에 5천만 원 기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8%로 해서 매출 35조 5천억에 영업이익 3조 5,500억으로 해서 여기 영업이익에서 20배 주면은 시가총액 56조 8천억 정도 나와서 56만 원 정도 적정 가격이고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이 변수를 다시 바꿔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30조 수주한 게 이게 단가가 6,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가로 한번 바꿔보니까 네. 그러면은 올해 기준으로는 한 30만 원 나오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37만 원,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는 51만 원,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는 56만 원, 2027년 기준으로는 7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타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보다 이게 작은 이유가 그때는 영업이익률 8%가 아니라 10%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판가가 만약 5천만 원 정도일 때는 올해 기준으로 한 24만 원에서 2027년 기준으로 56만 원 정도 밴드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6,500만 원 정도까지 판가를 올려 잡았을 때는 29만 8천 원에서 72만 원까지. 그러면은 지금 23만 원 정도 이렇게 24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라고 봐야죠. 최근 조정 자리가 에코프로 BM은 지금 저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밴드를 범위를 줬지만은 좀 더 확정적으로 줄 필요가 있어서 2027년 기준으로 가치를 보면은 이제 매출이 30조에서 35조 정도 보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8%니까 2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이잖아요. 제가 20배 얘기했으니까 2조 4천억에 대한 20배는 48조 하단 그리고 상단이 56조 그러면은 48만 원에서 56만 원이 에코프로 BM의 적정 시가총액이라고 2027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가 되는 것이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율이 45.6%면은 지분 가치가 27조에서 32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주사진율을 30%, 40%, 50% 요거 지분을 일단은 기억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지분 100%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올해까지는 연간 한 2만 6천 톤 수산화 유통 캐파를 완성을 하는데 2027년도까지 8만 2천 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2027년도 수산화 유통 가격 전망이 40에서 50달러예요, 키로당. 그러면 이제 톤당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40에서 50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에서는 2030년까지를 봤을 때는 30달러 얘기를 하는 거 같거든요. 기본 원가가 있기 때문에 뭐 1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시세 정도로 봐서 한 50달러 잡아봤고요. 더 40달러 낮추면 낮출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50달러 잡았고 환율도 1,300원 정도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좀 높게 잡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1,300 위에 훌쩍 있으니까 지금보다 낮게 해서 1,300원으로 잡아서 2027년도에 82,000톤 캐파에 톤당 5만 달러 곱하고 환율 1,300원 하면은 매출이 5조 3,300억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연간 35% 나왔고요. 글로벌 리튬 기업 평균 에비타 마진이 작년에 57%, 올해 53% 정도고, 그러니까 에비타 마진이 영업이익률 조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작년 3분기 때 38%, 4분기 때 46%, 올해 1분기 때 29%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략 한 35% 정당하다고 봐서 35% 영업이익 주면은 영업이익 1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높잖아요. 그럼 네. 에코프로 BM보다는 밸류가 높아야 된다고 봐서 30배를 줬습니다. 그럼 57조 정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업 가치가 나오고요. 이걸 그대로 다 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증설을 위해서 언젠가는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30% 정도는 시장에 뿌린다고 하면 지분이 70% 낮춰진다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주사진을 다시 30, 40, 50으로 주게 되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는 20조에서 28조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거를. 그럼 이거를 이제 합치면은 에코프로의 적정 주가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그 외 에코프로 AP 등의 기타 자회사를 다 넣어야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다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궁금한 게 왜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2차전지 사업에 양극재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이 워낙 가셨었고요. 수익계가 됐는데 차이였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매출이에요. 지금 이 회사들이 40조 다 나옵니다.